민주당 이재명 후보 발언을 둘러싼 쎄쎄 논란이 외교안보 프레임의 중심으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대구 유세에서 친중 굴종 외교 논란이 일었던 쎄쎄 발언을 직접 꺼내서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쎄쎄라고 했다며 중국에도 쎄쎄하고 대만에도 쎄쎄하고 다른 나라와 잘 지내면 되지 중국과 대만이 싸우는 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했는데 제가 틀린 말 했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대사한테도 쎄쎄하려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석하문이다 그랬다. 그래서 시민들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국익 지키자고 하는 일이 외교 아니냐, 다른 나라하고 원수 살 일 없지 않느냐, 이걸 강조한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외교 문제를 희화화시키는 무지와 가벼움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강하게 비판했고요. 블록화된 국제 질서 속에서 양립할 수 없는 말장난일 뿐이다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쎄쎄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친중 반미, 친북 반대한민국 이게 안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직격을 했고요. 이준석 후보도 국내 정치에서는 인권이나 보편적 가치를 얘기하면서 왜 중국에 대해서는 할 말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젊은 세대가 민주당의 대중국관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외교관 논란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이준호 대변인. 네네. 이거 좀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했던 거 잠깐만 언급하고 좀 넘어갈게요. 아까 이제 홍준표 이제 지지자들이 이제 지지선을 했다, 이재명 후보 지지선을 했다 그랬는데 그 홍준표 지지 모임에서 이제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 그분들 찾아가시면 한 8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여러 팀 중에 한 팀에 불과하다 그러더라고요. 1팀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나경원, 안철수, 뭐 이제 한동훈 쪽에 각각 다 접촉을 했어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성이 있다고 전혀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현주 의원이 이 자리를 주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현주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2번 이제 국회의원 하시고 갑자기 머리 다 밀고 보수 여전사로 나섰다가 부산에서 부산시장 또 국회의원 도전했지만 실패하고 다시 민주당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분의 행보를 보면은 이 자리가 어떻게 마련됐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방금 이제 셰셰가 무슨 문제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큰 문제죠.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중 하나가 중국을 비유한다는 거. 그러니까 중국인 간첩이 계속 적발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간첩법에 처벌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간첩법 개정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분명히 나와야 될 겁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요. 지금 산업 스파이라든가 뭐 군사 스파이 구분 없이 전방위적으로 곳곳에서 간첩 행위가 있는데 왜 중국을 비유하느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거고요. 또 일본 뭐 외교관에 대해서 무슨 감사하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건 굉장히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다자 외교를 하고 있는 국가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런 언사는 굉장히 잘못됐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안보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이 확장주의, 동북아 패권을 지금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남중국해라든가 대만의 서해는 이게 무슨 이제 구조물까지 설치해가지고 도발이라든가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게 어떤 신호를 주겠습니까? 해외에서 보기에는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은 중국의 중심적인 중국과 손을 잡고 시장주의 국가와 싸울 수 있겠다. 미국과 유럽을 상대로 싸울 수 있겠다. 그런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떠냐면 탈중국, 글로벌 트렌드가 탈중국 추세입니다. 워낙 중국이 저가 이제 임금이기 때문에 물건들이 이제 경쟁력 있죠. 근데 이런 제품을 통한 이제 무기화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지금 자기들이 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글로벌 트렌드가 중국에서 벗어나자 이런 주의거든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중국 중심과 함께 중국으로 손을 잡고 시장 경제를 이끌겠다. 이런 신호를 주는 게 저는 미국과 유럽의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주기 때문에 셰셰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최영선 본장.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중국과의 이제 보복 관세 문제 때문에 좀 굉장히 경제 자체가 세계 경제 자체가 좀 막 흔들리잖아요. 사실은 중국을 때리니까 애플이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제조업적 기반이
뭐 테슬라나 뭐 여러 가지 볼보라든지 BMW라든지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사실 제조업적 기반을 중국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는 그런 양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고민해야 될 부분도 뭐냐면 지금 우리 지난 3년 동안의 대외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중국, 그다음에 이제 아세안 국가들인데 그 국가적 비중이 높은 이 나라들과 이념 외교를 하다 보니까 경제가 폭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자고 하냐면 결국 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를 분리하는 실용적 외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주장인 것이고 뭐 쉐쉐의 발언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우리의 또 외교적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쉐쉐라는 발언으로 나오는 것이고 흥묘백묘론이죠. 우리가 힘이 있기 전까지는 도강양해해야 되고 오랜 기간 동안 숨을 죽이면서 우리의 생존 전략을 찾는 게 그게 국가의 운영 전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 중국을 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커플링 형상이 커플링이라고 그러죠. 이 두 나라의 결속력가 더 커져가고 있어요. 환율 문제라든지 외환보유고 문제라든지 그리고 제조업적인 어떤 역할 분담들이 단기간에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이거 분리하기 어려운 이런 구조가 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 큰 틀에서 큰 변화가 없다라는 점에서 우리의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된다. 저는 그런 지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실용주의 외교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세세 이 발언에 대한 해석은 우리 패널들도 이제 엇갈렸지만 우리 이 방송 보시거나 듣는 분도 똑같습니다. 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중국 간첩이 와도 그러면 쎄쎄 해도 되겠네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차마 아리가또 못 쓰고 감사하문이다라고 한 건가? 좀 가벼운 발언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면전에서 싱하이밍이 중국 패배 배팅하면 반드시 후회한다고 굴욕 발언 들었던 거 이재명 후보가 이것도 해명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데 이거 잊으면 안 된다. 미국보다 실생활에서 중국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데 반중은 해가 더 크다. 이익보다. 그다음에 누가 중국 좋다고 했니?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거대 시장인데 이를 무시할 수 없는 거지. 이런 의견. 외교를 왜 하냐? 다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데 이재명처럼 실용주의가 맞는 거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외교에 있어서 국익 중심으로 실용적인 외교를 하겠다. 그 지점에 있어서 반대할 국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현실 인식이 너무나도 개탄스럽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러시아에서 전승절 열렸죠. 거기서 시진핑이 러시아를 방문해가지고 푸틴과 회담을 하면서 북중러의 결속을 강화하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북중러 결속을 강화하면서 반미 연대를 형성해가지고 미국과 대척점에 서서 세계 패권을 쥐고 가겠다 이렇게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동맹이 어디죠? 북중러입니까? 아니면 미국입니까? 대한민국의 동맹은 혈맹으로 맺어진 자유진영 동맹입니다. 근데 그러한 동맹을 저버리고 중국에도 쉐시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은 큰 산봉우리고 우리는 작은 산봉우리다. 그렇게 한 다음에 결과가 뭐였습니까? 중국몽에 빠진 결과가 뭐였습니까? 우리 국익에 뭐 도움된 게 있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권 시절에 친중, 친북 정책으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 게 있으면 하나라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트럼프한테도 패싱당하고 결국에는 김정은한테도 패싱당하고 중국한테 괄시당하고 중국과 손밥하신 거 아닙니까? 북중러에 왜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느냐.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게끔 하자.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현실 인식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것이 선거 전략상 굉장한 실책이라고 보는 게 선거를 진행하다 보면은 리스크를 줄이고 실수를 가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작년이죠. 작년 총선에서 이 쉐쉐 발언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논란이 됐고 비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비판받은 것을 지금 다시 되새겨내고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본인이 수렁으로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에 더해가지고 망언 화수분 이 리스크가 더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루에 1망원씩 적립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 국민적인 외면에 직면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저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이재명 후보가 충분히 준비가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일단 그 우리가 이제 한미 그 동맹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 특보인 김현종 특보가 얼마 전에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김현종 특보는 지금 현재 그냥 민간인 신분이에요. 그냥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 특보예요. 그런 김현종 특보를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직접 그 고위급 인사가 만나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눈 얘기가 한미 동맹은 더욱더 굳건해질 것이고 한미일 협력은 훨씬 더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될 것이다. 이런 합의를 보고 온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정말로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후보라면 그 후보의 외교 특보가 과연 백악관 안에 들어가서 고위급 인사하고 이렇게 회담을 할 수 있었을까요? 미국이 그렇게 허술한 나라입니까? 미국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외교안보 특보 만나가지고 한미동맹에 대한 발전적 방향을 얘기한 거고 한미일 협력관계를 더욱 그 공고히 하자라는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자꾸 저기 그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의 뭐 중국 방문에서의 식사를 막 혼밥이다 이런 프레임을 만드시는데 그건 사실 완전히 거짓된 프레임이죠. 혼자서 밥 먹었나요? 그 아침 식사를 중국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당에 가가지고 그 문화를 체험하고 그 체험한 결과 그 식당이 대박이 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갖다가 혼밥 프레임을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중국과의 굴종? 어떤 것이 굴종이죠? 그래서 지금 실패한 윤석열 정부의 3년 동안 과연 외교정책적으로 어떤 상황들을 어떤 이익들을 국가 이익을 만들어 왔습니까? 중국과의 관계는 편안했습니까? 일본의 물잔을 반을 우리가 먼저 채워줄 테니 나머지 반을 일본이 채워달라고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이 그 남아있는 반을 물잔을 홀랑 집어 마신 거 아니에요? 그 동안 뭐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 뭐 했어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실패한 윤석열 정부를 보좌했다고 하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때로는 외교에서 과지욕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때를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때를 조급하게 참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정말 문제 있었던 그런 그 정당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제가 좀 반론 좀 해도 될까요? 댓글 좀 소개해드리고 네네. 국익에 도움되면 쎄쎄 아리가또 땡큐 다 해도 된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자, 그래도 대통령 후보가 쎄쎄 이런 건 좀 너무 없어 보인다 또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자, 쎄쎄를 놓고 서로 강조하는 지점이 다르니 이렇게 극과 극의 평가가 나오는 것 같다. 이제 3자 토론하면서 후보들 외교관 확실히 검증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이율 대표님.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김현종 특보를 미국에 보낸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뭐 한미 관계를 어떻게 돈독히 해서 확인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해명하러 간 거죠.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어떤 반미 정서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약 정권 잡으면 우리는 충분히 너네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명하러 간 자리였던 거지. 지금까지 이제 우리 이제 나라가 한미 동맹 관계를 맺은 거에 대해서 더 강화한다거나 이제 그런 의미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했던 말 중에 미군을 뭐 점령군이라고 얘기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과 이제 중심 외교를 펼치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미국의 이제 VOA라고 미 사실 국무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거기서도 분명히 만약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다면 한미 관계가 굉장히 위험에 빠질 것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소명하러 간 자리인 거지. 거기서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사람 보냈으니까 만나줬다. 그거는요. 우리 쪽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사람을 보내주면 다 만나줍니다.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대선 후보가 찾아오는데 사람을 보내면 만나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특별하게 뭐 이재명 후보 쪽을 만나준 건 아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어떤 한미 동맹의 끈끈하게 확인한 자리가 아니라 그동안 오해를 소명하러 갔던 그런 자리에 불과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최영수 원장 반론 짧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번 비상계엄 때 미 국무부하고 이 대사관저에서 경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한미 동맹을 숭고하게 여기는 정권에서 그런 군부를 동원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면서 미국하고 아무런 상의, 아무런 그 어떤 언질도 주지 않아서 경악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닉슨 도트린을 통해 가지고 외교안보에서 한반도와 아시아가 안보를 책임져라라고 하면서 미군을 빼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자주국방을 하고 그 자주국방의 일종의 50년의 성과가 지금 방위산업의 육성으로 방산 수출의 활로를 여는 방식으로 지금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게 반미입니까? 결국은 미국은 미국의 전략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또 대한민국이 찾는 것 이게 우리의 외교 전략이고 안보 전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